그 아이는 죄인의 피를 이었으니 궁에 남겨둘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506년 아직 동이 트기 전의 새벽이었습니다. 궁 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들리던 궁인들의 발걸음 대신 갑옷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게 억눌린 고함이 복도를 타고 번졌습니다. 저는 4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유난히 차갑고 저를 감싸 안은 팔이 떨리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연산군이었습니다. 조선의 10번째 임금이었고 훗날 폭군으로 기록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녹수였습니다. 궁 안에서 가장 총애를 받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원망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날은 중종 반정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 등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군사를 일으켜 궁을 장악했고 아버지는 폐위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폐주를 모셔라. 그 말이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죄와 무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세워지고 있었고 그 권력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유배지에서 병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반정 직후 처형되었습니다. 장녹수는 간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들고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왕의 딸에서 죄인의 딸이 되었습니다. 궁을 떠나는 길에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기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이 다시는 제 집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린 마음으로도 느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돌아갈 곳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기록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연산군의 왕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이 남아있으나 딸들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습니다. 저 역시 이름 없이 흩어진 아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는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워졌기에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제가 또렷한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면 정치적 위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정 직후의 혼란 속에서 폐주의 자식은 언제든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궁 밖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향 대신 흙냄새가 났고 넓은 정각 대신 좁은 마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왕실이 아닌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따뜻하게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연민을 보냈고 누군가는 경계를 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향기, 붉은 전각, 멀리서 들리던 종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저를 살게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이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워진 시작이 제 평생을 규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와 어울리지 마라. 연산군의 피가 흐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을 떠난 뒤 저는 이름보다 먼저 출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의 관례를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폐위된 왕의 자식은 정치적 불씨가 되지 않도록 외가나 먼 친척 혹은 지방의 조용한 집안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곧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멀어졌을 것입니다. 처음 발을 디딘 집은 궁과 달랐습니다. 넓은 정각 대신 낮은 기와집이었고 붉은 기둥 대신 거칠게 다듬은 나무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대신 삼배옷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존재가 흐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어른의 눈치를 보며 멀어졌습니다. 괜히 엮이면 화를 입는다. 그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조선은 혈통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폐위된 왕의 혈통은 존귀함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선비를 죽였고 폭정으로 인해 대신들의 반정을 불러왔습니다. 실록은 그를 왕이 아닌 연산군으로 기록했습니다. 묘호도 시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웃음도 줄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제 얼굴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읽어낼까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향냄새, 어머니의 옷자락,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그러나 그 기억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피를 이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까? 집안 어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반정 직후의 조선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빠르게 재편되었고 연산군과 가까웠던 인물들은 숙청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폐주의 어린 자식이 온전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기적의 값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워져야 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곧 고립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말이 이어지기 전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존재를 작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제 과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궁의 이야기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잘나지 않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졌고 일부는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저를 지켜준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이미 세상의 눈치를 아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주로 자라지 못했고 평민으로도 온전히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림자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제 출생이 다시 한번 제 삶을 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를 시집 보내라. 더는 왕실과 엮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를 경계하던 시선이 자라면서는 계산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에서 혼인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이어지고 피가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피가 또 다른 집안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를 맡아 키운 집안의 어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한 집안을 알아보았다. 드러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의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받는 혼인이 아니라 정리되는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저의 혼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딸들에 대한 기록 자체가 극히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관례를 보면 폐위된 왕의 자식은 대개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집안과 혼인하거나 지방의 중소 양반가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례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궁에서 입던 비단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혼례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닮았을까? 아버지를.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선비가 희생되었고 백성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반정은 그 폭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게 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간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서는 저를 품에 안고 떨던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궁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축하의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가 제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연민도 경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산군의 딸이라더라.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인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혼인 후의 삶은 궁과 달랐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고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마루를 쓸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권력을 모르고 자랐고 권력을 그리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치세가 이어지며 연산군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반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폭정은 반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딸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한 말이 도는 듯합니다. 당신의 출생을 아는 이가 있는 모양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긴장을 느꼈습니다. 당신에게 누가 되었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되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짊어진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이름이 또 한 번 제 마음을 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의 아이에게도 그 피가 흐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저는 이미 한 집안의 며느리였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지 오래였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제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처사이를 안았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의 선, 눈매, 입술의 모양. 혹시 닮았을까? 아버지를.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연산군은 실록 속에서 폭군으로 남았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선비가 희생되었고 언론은 막혔으며 궁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정은 그런 폭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는 그 역사와 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안은 조심해야 한다더라. 누군가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궁의 기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저는 제 출생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묻더라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궁에서 자랐다면서요? 옛날 이야기란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이야기를 닫았습니다. 조선은 신분사회였습니다. 폐위된 왕의 딸은 법적으로는 이미 왕실과 거리를 둔 존재였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치세가 이어질수록 연산군의 이름은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반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폭정은 더욱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제 아이가 혹시 듣고 있을까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관리가 마을을 돌았습니다. 호적을 정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출신이 어디라 하였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인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출생이 문제 삼아지지 않을지, 혹시라도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저는 이미 한 번 궁에서 쫓겨난 아이였습니다. 두 번 쫓겨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 뿐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단단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은 명예회복도 복수도 아닌 그저 조용히 잊히는 길이라는 것을. 잊힌다는 것은 슬픈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궁에서 태어났지만 궁을 떠난 뒤로는 늘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공주로 살지 못했고 완전한 평민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며 저는 조금씩 다른 감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산군의 딸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의 열이 오르면 밤새 곁을 지켰고 아이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역사도 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궁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곳의 삶은 소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제가 스스로 제 이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는 결국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연산군의 딸이라 해도 다를 것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이었다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을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워지는 삶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4살에 궁을 떠났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의 새벽 아버지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그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장녹수는 반정 직후 처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죄인의 딸이었습니다. 기록 속에서 제 이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왕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이 있으나 딸들에 대해서는 극히 희미합니다. 저 역시 그 희미한 존재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이름이 또렷이 남았다면 저는 정치의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정의 명분을 흔드는 존재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워졌기에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제 출생을 먼저 밝히지 않았고 과거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피라더라. 그 말은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수치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선비가 희생되었습니다. 반정은 그 폭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버지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제 어린 손을 한번 잡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기록 속에서는 간신의 상징이지만 제게는 저를 감싸 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한 줄로 사람을 규정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아내로 살았고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작은 마루를 쓸고 밥을 짓고 아이를 안고 재웠습니다. 저는 권력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에서의 화려함보다 이곳의 평범함이 제게는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주로 살지 못했지만 대신 오래 살았습니다. 궁 안에 남았다면 저는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집안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딸이셨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는 다르다. 그 말은 제게도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연산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고 명예를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어진 자리에서 숨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크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숨쉬며 살았습니다. 역사는 저를 크게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 위에서 분명히 살았고 사랑했고 늙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연산군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을 넘어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아도 저의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대답입니다.